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속성. 영속성이라는 말은 안 없어진다는 소리.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이용하더라도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성질을 영속성. 역시 그것도 자연적은 안 없어지는데 인문적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영속성이라는 말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절대로 줄지 않는 성질, 요게 안 되는 성질. 가장 쉬운 말로 이게 소모가 안 되고 안 없어지고 안 깨지고 안 부서지고 없어지지 않는 성질. 비소모성, 비파괴성, 불개성, 불멸성 뭐 이런 말들. 여기도 혹시 자연적은 항상 안 없어지는데 인문적은 없어질 수 있죠. 감가될 수 있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이루는 성립이 안 됩니다. 소모가 안 되니까 맨 처음에는 자연적 측면이요, 또는 아니면 물리적 측면, 절대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각이란 말은 닳아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줄어서 값이 준다든지 상각되지 않습니다. 자연적 감가, 물리적 감가, 절대적 감가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 이 말을 뒤집으면 인문적 감가는 됩니다. 언제든지요. 한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 자연적 측면 전부 다 불변, 뭐든 인문적은 전부 다 가변.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가장 쉬운 얘기 오고잖아요. 여기에 땅이 1000평이 있습니다. 이 땅이 100억짜리 땅입니다. 근데 옆에 쓰레기 매립지 건설되죠. 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인문적 관계가 달렸다는 얘기. 그러면 가격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소문이 잘못 나서 가짜 뉴스요. 거기 공원이 설치된 거 잘못했대요. 값이 올라갑니다. 그죠? 환경 좋아지니까 언제든지요. 그래서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생산이 될까 안 될까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 안 된다는 얘기.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재생산이란 말은 다시 만드는 거 아니까 여기 안 돼요. 아, 이게 안 없어지니까 또 다시 만들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 근거라는 평가 방식은 안 됩니다. 그 얘기. 그래서 토지는, 그죠? 토지는요, 원가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어쩌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그죠? 화음이 잘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멀리 봅니다. 장기적 배려. 지금만 보는 것은 먼 미래까지.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측. 이게 나올 수가 있죠. 돈 되니까 관리하는 거 맞죠? 도자기 관리.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얼마짜리인데 그게 나중에 얼마 될 것 같다. 예측. 미래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측 원칙은 미래하고 아주 밀접하죠. 영속성과 밀접하죠. 부동산 수익은 장기 연년 수익성. 한 이래만 나온 것이 계속 올해 장기 연년 계속 쭉 매년 나온다는 얘기. 장기 연년 수익성, 영속성 때문에. 세 번째, 부동산 가치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남한테 빌려서 사용 수익이 될까? 사용가치. 이게 임대료 얘기죠. 그 다음에 교환가치. 사고 파는 가치요. 이 두 개가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저 뒤에 평가로 가면은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의 이계값이 각각 따로따로 형성된다. 그게 영속성 때문에. 가격과 임료가 따로 있다. 영속성 때문에. 우리 저번 주에서 저 앞주했던 부동산 가치의 특성에서 나왔단 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용가치 나온다면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관계 매우 발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량 중심, 저량 공급, 저량 중심. 유량이 아니라 저량.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저량.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재. 투자재로서 좀 아주 우수하죠. 투자재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땅에다 묻어놓으면 안 없어진대요. 겨울에도 안 썩고 안 쉬고 여름에도 안 언대요. 그래서 안 없어지니까 가치가 쭉 가니까 투자재로 아주 우수하다.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가를 할 때 이거는 직접법입니다. 직접 하는 법이야. 직접 하는 법, 직접법.
그러니까 토지 순수 입학할 때는 직접법 있고 직선법 있고 연금법, 상업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환원법이요. 그러니까 직접환원법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영구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환원법 또는 다른 말로 직접법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영구환원법.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토지, 농지, 염전 그 세 가지는 직접환원법을 써요. 바닷속에 지금 맷돌 돌아가고 있죠? 그 주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고칠까요? 이거를 직선법으로 어쩌니까 이걸 대부분 직선법 이렇게 잘 고칩니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직접법이고 건물은 직선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같으면은 직접법은 어떻게 쓰냐면 비상각 무한자산. 그러니까 비상각이니까 상각이 안 되고 그 다음 무한이니까 수익 발생 기간이 없을 문자 무한하다는 얘기. 비상각 무한자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요. 직접법으로. 여기에 속하는 대표 케이스가 바로 영속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토지, 농지, 대지, 염전 이런 것들 전부 다 직접환원법 또는 영구환원법을 말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직선법은 상각 유한자산. 이제 상각되고 그다음에 유한자산. 그러니까 이건 저 아래쪽으로 좀 보겠어요. 이건 건물 얘기했죠. 상각되고 수익 발생 기간이 딱 정해진 것. 상각 유한자산은 직선법. 그러니까 건물은 직선법이고 토지는 직접법입니다. 됐죠? 이거를 정말 잘 바꾸니까 일단요. 하나만 더 하자면은 물리적 공급법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중성과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법칙 성립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급법칙 값이 올라가면 늘고 떨어지면 주는 것도 공급이에요. 값이 올라갔을 때 느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주는 것도 공급법칙이에요. 맞죠? 값이 올라가면 양은 는다. 떨어지면 준다. 그래서 가격과 양은 서로 어쩌니까 값이 올라가면 늘 거고 떨어지면 주니까 가격과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수요법칙은 반비례였지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못 늘리고 요것 때문에 못 줄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합치자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법칙은 안 됩니다. 부정성과 영속성. 하나만 고르세요. 뭘 고를까요? 부정성이 더 먼저. 왜 그러냐면은 항상 늘어나는 게 더 먼저입니다. 줄어드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대조가 됐던 것은 값이 오르는 것이 더 먼저였지 떨어지는 게 더 먼저 아니었죠. 원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급법칙은 값이 가격이 좀 올라가면 양이 어쩌니까 양이 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주는데 이 두 개 동시일 때 뭐 중심? 값이 항상 올라가는 중심. 그래서 수요법칙은 값이 올라가면 양이 주니까 감소함수. 아니야 값 떨어지면 늘지 않냐 증감수. 요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하자? 올라가고 상승되는 것이 더 먼저. 그래서 공급법칙 값이 올라가면 양이 느니까 비례. 그래서 증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요. 자, 읽어봅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키워드는 이런 걸 저보다 애워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영속이 무슨 말인가를 해석하자고요. 시간이 흘러가고 이용하더라도 절대적인 면적 크기 양이 안 없어진다. 그걸 뭐라고요? 영속성. 주로 시험에서 소모를 전제하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마모가 안 되고 전부 다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사용이나 시간의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소모, 마멸이 안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인문적 측면에서 시간의 경우에 따라서 그죠? 인문적 경제적으로 소모가 되기도 하고 마멸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항상 반대입니다. 뭐든 자연적은 불변, 뭐든 인문적은 가변이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물리적 감가상이 없다는 의미인지 기능적 감가, 경제가 없다는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그리고 니은법이 뭘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리적, 자연적은 안 없어지는데 인문적은 없어집니다. 그 뜻이죠. 인문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용도적 감가는 된다는 뜻이죠. 니은법 두 번째 얘기 뜻이 2번이. 그래서 1번 물리적 감가 안 됩니다. 따라서 물리적 감가상을 적용하는 그런 원가법은 안 됩니다. 1번 이해하실 수 있죠? 3번에 1번이요. 2번에 1번.
두 번째,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굉장히 좋다. 인플레이션의 해지란 말이 있었죠. 땅에다 묻어놓으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뜻. 그 다음에 임대차, 그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가지고 있으면서 돈 벌 수 있고, 남한테 빌려주고 돈 벌 수 있고. 되팔아서 매매 차익.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다시 재판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없어지니까 재판매되죠. 제가 땅 샀습니다. 일정기간 땅이 전부 다 줄고 없어진대요. 그럼 다시 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매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없어지니까 팔 수 있으니까 교환가치 있다는 얘기. 오히려 시간 지나면 교환가치는 떨어져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부족하니까. 희소성이 더 커지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득이득과 처분에서는 자본이득. 소득이득, 가지고 있으면 써먹을 때 돈 버는 것이 소득이득. 팔아서 돈 버는 것이 자본이득. 맞죠? 우리 투자론에서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기간 써먹고 그걸 이용하면서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기간 동안 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바로 소득이득. 그 다음 중에 되팔아서 써먹는 것이 바로 그죠, 자본이득, 매매 차익.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생산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도 매우 중요하다. 그게 절약이라는 뜻이죠. 오히려 부동산은 영속 때문에 유량보다는 절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서도 유량시장은 얼마 안 되죠. 절약시장이 훨씬 더 크죠. 자, 그 밑에 개별성. 그러면 개별성이라는 말은 따로따로. 전부 다 개별성 나오면 비교가 안 된다. 구별이 어렵다. 따로따로다. 일문이니까 안 된다. 주로 나왔던 지문 얘기가. 네 번째. 그러니까 개별이라는 말은 잖아요. 똑같은 녀석이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비대체성, 독특성, 유일성. 그래서 첫 번째가 비교하기가 어렵고 구별하기가 어렵다. 맞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원리 원칙, 일반적인 원리라든가 원칙 같은 게 없습니다. 전체적인 통칙적 균형이 안 된다는 얘기. 물건마다만 틀린다는 얘기. 그래서 원리도 수십 개, 원칙도 수천 개. 물건마다마다 원리, 물건마다마다 원칙. 그렇기 때문에 물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한 종류의 한 가지 가격, 그걸 일물일가라고 그래요. 일물일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일물일가 맞죠? 여기에 성립이 안 됩니다. 맞죠? 한 종류의 물건에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물건마다마다 틀리니까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여기 안 된다는 얘기는 그저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얘기. 함정 시장 가격, 균형 가격, 정상 가격 이런 정해진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고 팔아야 되지. 그러면 그걸 누가 정해야 된다? 평가사가. 그래서 뭐가 나온다? 감정평가 이유. 물론 감정평가하는 것은 개별성 하나는 아니죠. 가장 첫 번째가 이거죠. 부동성 때문에 부정성, 영성, 개별성 다 전부다.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 불안전해서 함정 시장 가격이 없다. 그럼 균형 가격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만드세요. 그게 평가. 시장의 특성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물건마다마다 전부 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요? 개별 분석. 그 다음에 그 물건마다 정보가 틀리니까 정보활동. 여기서 정보는 개별 정보겠죠. 저쪽 부동산의 정보는 지역 정보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정보활동은 부동산, 개별성 등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통제 불가능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필요합니다. 아까 정보활동 맨 첫째 시간 말미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비대체성. 대체관계 잘 될까 안 될까요? 비대체적이요. 대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 된다. 바꾸기 어렵다. 맞죠? 그 다음에 표준지 선정, 샘플 선택, 표준지 선정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중요한 말은 이걸 완벽히 애워두면 더할 나위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좀 해석하시자고요.
그래야 멀리 갈 것 같아요, 사실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같은 땅 하나도 없다. 의해 보시면은. 그래서 대체가 안 된다. 그런데 물리적인 대체가 어렵지만 인문적으로 어쩌니까 된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용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은 전부 다 불변, 인문적은 전부 다 가변. 그러니까 자연적 물리적은 절대로 다 개별성, 같은 하나도 없어. 인문적은 비슷한 종류는 많아요. 용도에서는 많이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슨스의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두 번째요. 그래서 전부 다 가격도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 근거. 물건마다마다 보세요. 그런 얘기고요. 일문이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뒤에 똑같이 써져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인접성. 다섯 번째. 그리고 인접성이라는 말은 서로 연이어서 붙어있다. 인접. 그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인접이란 말은 가장 먼저 인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 인접이랑 쭉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여기 있어서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으면 요 땅 붙어있는 거, 요걸 바라봅니까? 요 붙어있는 것을 인접성. 연이어서 접속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성. 연이어서 결속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성. 그걸 다르게 연접성. 연이어서 접속되어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연접성 같은 얘기. 인접성, 연접성, 연결성 같은 얘기. 토지는 쭉 이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든 바로 옆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첫 번째 옆에 있는 땅과 서로 용도를 맞추세요. 그게 인지와 협동적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땅 인지와 협동적용을 요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협동적 이용을 필요나 반드시 같이 맞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거단지와 주거에 어울리지 않는 오지 마세요. 외부 불경제는 빠지고 외부경제는 묶어주고 그러니까 또 외부성 문제는 그저 부동산 인접성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 환경 얘기니까. 맞죠? 계속 같은 말을 붙여갑니다. 두 번째, 경계 문제 또는 상린성 문제, 상린관계, 상린성 문제요. 여기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외부성 문제.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적 경제. 여기는 좋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거 있을 수도 있죠. 좋은 거는 오세요, 핀피. 나쁜 것은 저리 가세요, 님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쩌니까 좋은 거니까 제발 우리 집 앞마당까지 좀 오세요, 핀피 현상. 여기는 뒷마당도 오지 마세요. 그래서 님비 현상. 그죠? 그래서 핀피 현상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그 다음에 님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제. 맞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쉽지 않는 말이란 뜻. 개발이익의 환수.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의 환수요. 요 말이 어쩌니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개발이익은 무슨 특성? 인접성 때문에. 옆에 붙어 있어야만 개발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맞죠? 이런 표현도 사실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이익가 붙어 있으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인접성 때문에 개발이익이 나온 거죠. 세종시 신도시 건설할 때 대전 땅값을 받았을 것 같은데 광주에 못 받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죠? 인접성이 없으니까. 자기 집 옆에 근린 생태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 주변은 좋은데 멀리 떨어진 동네는 의미 없다는 얘기. 왜? 인접성이 없으니까. 맞죠? 중국의 경제 상황이 변하면 우리는 경쟁을 받습니다. 인접성 때문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영향을 입었던 경제 상황이 정치 대통령 바뀌었대요. 관심 없습니다. 멀리 떨어졌으니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도 인접성하고 부동성 때문에. 결국 인접성은 부동성의 아류입니다. 부동성을 약간 더 파생성지 바로. 그래서 인접성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공간의 영속성 때문에 파생된 특성. 이 땅이 1년에 오른쪽으로 10km씩 움직인대요. 그러면 나중에 인접성 없어집니다. 저기 건물이 나중에 없어진대요. 그럼 인접 건물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접성이라는 말 정확히 말하면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하고 공간의 영속성 때문에 파생된 특성, 정확한 이렇게. 맞죠? 일본하고는 지금 인접국가 맞죠?
일본 1년에 100km씩 남쪽으로 흘러간대요. 좀 있으면 인접국가 아닙니다. 바닷속 깔아앉으대요. 좀 있으면 인접국가 아닙니다. 말 되죠? 깔아앉고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심의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이요. 대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공장을 지려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봤더니 생각지도 않는 주거단지 옆에 있네요. 그럼 바로 쓰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여기 가게가 있어서 걸어갔다가 호프집을 크게 차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가 2개나 옆에 붙어 있네요. 안 되겠다. 그러면 얘들 속셈하고 한다든지 얘들하고 나면 문방구로 바꿨습니다. 용도심에서 옆에 붙어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꾼 것. 대체 가능성. 맞죠? 이 정도까지만요. 자, 인접성이란 물리적으로 토지는 쭉 이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붙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접성. 그래서 1번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케 한다.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으면 안 바꿨을 건데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유불리한 영향. 크게 말하면 외부 효과 문제죠. 좋은 것, 나쁜 것. 2번 얘기가 토지 이용 방식에 따라서 두 번째, 첫 번째 맨 뒤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 방식에서 대상 부동산의 유불리한 영향. 좋은 것은 외부 경제, 나쁜 것은 외부 분리 경제겠죠. 이게 결국 또 환경과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딱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 얘기 나오면 부동성, 인접성. 그러니까 아까 부동성하고 인접성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인접성은 부동성의 아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말 뜻이요. 그 다음에 개발기 사회적 환수, 가격구조 인접지 영향, 지역 분석, 소유 경계, 인접토지 같이 이용해라. 다 나왔네죠. 그 다음에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지력성은 잠 안 올 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 하나 또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해놓고 거기 7번 문제, 오늘 드린 7번 문제. 다음 주어진 설명 중 자연적성 가운데 하나인 부정성과 가장 직접 관계하는 것은 뭡니까? 1번은 토지의 균형까지 세우지 않는다는 모든 특성 다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다른 말로 평가가 이유. 평가 이유는 가장 첫 번째 개별성, 두 번째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모든 특성 하는 거 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균형까지 세우지 안 된다 그 말은 감정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 뜻이에요. 평가는 모든 특성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2번도 같은 얘기. 1, 2번 같은 뜻이에요. 세 번째, 이용할 때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이 관계됩니다. 여기는 부정성은 좀 관계 멀어요. 만일에 관계가 없는 것 찾아라 그러면 3번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관계 있는데 그게 가장 관계적이니까 그러면 다 되면서 오로지 부정성과 밀접 관계를 찾아라 그런 얘기죠. 3번은 부동산 아예 답이 아니고, 네 번째 부동산 특히 토지 자산 가치는 자산가치. 거기는 자산가치는 영속성이 먼저, 그 다음에 희소성이니까 부정성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성 우선 오로지 부정성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그런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관계가 없는 거라면 답은 3번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가장 관계 깊은 거 있다는 얘기는 오로지 부정성 만화 관계된 거 여러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보자면은 5번 사회성 오로지 어디에만 부정성에서만 나와요. 이해하실 수 있죠? 똑같은 문제도 물어볼 방법에 따라서 거기 7번 문제를 가장 관련이 없는 것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요. 세 번째는 아니죠. 거기에는 3번 같으면은 3번에 지금 지역 분석은 부정성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거다면은. 근데 관계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일 관계 깊은 하나만 된 것. 그래서 답이 5번.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장 올바른 것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부동성, 지역별 포트폴리오 구성 좋습니다. 거기도 포트폴리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요 얘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얘기도 아마 예를 들어서 금방 기억하실 건데요.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같은 용도끼리 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른 것끼리. 그런데 부동산은 부동성, 개별성 때문에 같은 용도라도 지역별 못 움직이니까 분산투자가 매우 좋다는 얘기. 콘도 얘기. 내장성 콘도, 용평 콘도, 양양 콘도 이해하세요? 똑같은 콘도인데 내장성 콘도는 어쩌니까 여기는 가을에 주로 돈이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양양 콘도는 여름에 정말 좋을 것 같아. 콘도인데 같은 콘도인데. 그 다음에 영평 콘도는 어쩌면 똑같은 콘도잖아요. 용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비싼 길이나 다른 것끼리 묶어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용도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끼리. 그건 맞는데 부동산은 지역성, 부동성과 개별성 때문에 같은 종류로 못 움직이니까 지역별로 같은 걸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 이야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콘도 3개만 사놓고 여름은 양양 것을 벌어먹고 살고 가을 것은 내장성 걸로 먹고 살고 겨울은 영평 걸로 먹고 살고 그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씁니까? 꾸준하게 인더스트리 나오면 좋겠죠? 그거 하고 싶으신 거 맞죠? 합시다. 중개업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속성. 답 이거 틀렸네요. 아까 직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이지 요거 아니라 흔히 잘 바꿉니다. 직선회수법. 직접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제적 지대 발생. 희소하기 때문에 그죠? 땅값 세 비싸다는 얘기. 예. 지대. 만일에 위치지대, 경제지대 말할 때는 부정인데 위치지대 이렇게 말하면 부동성과 부정성. 지대는 부정성이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무튼 위치가 어쩌고 자리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지역력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산 다 관련됩니다. 그러고 나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이라 그래. 그 장소에 가보지. 그거 부동성. 맞지 않아요? 지역 분석, 그 동네 분석하는 거지. 부동성.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 가자고요. 모두들 전부 다 애워놓고 맞추는 거 잘 안 되니까. 그래야 조금 이제 살이 붙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별성, 대체원 적용이 곤란하다. 맞죠? 또 대체원 나오면 또 하나 또 기억하실 게 3방식의 이론적 근거. 우리 지난주에. 저번 주 앞주요. 저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말고, 엊그제 말고 그 앞주에 화요일날. 대체원칙은 3방식의 이론적 근거. 여기 얼마인지 몰라요. 시장에 와서 보니까 요 똑같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가 비싸니까 내 것도 얼마. 대체. 맞죠? 요거 만들 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들 비용 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물에는 여기 지금 얼마 벌까 몰라. 근데 옆에 건물이 지금 얼마 지고 10억 주고 지었대요. 내 것도 한 10억쯤 들어가서 같은데 그게 대체. 내 가게세를 얼마 팔지 모르는데 옆 건물이 어쩌니까 한 달에 월세를 얼마 받는데 그럼 나도 비싸니까 얼마쯤 대체 비싸니까. 그래서 대체라 말은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싸니까 그게 얼마인지 내 것도 얼마쯤 대체. 맞죠? 가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몰라. 근데 옆쪽 가게 보니까 내 거랑 평소 똑같은 가게인데 한 달에 월세를 200만 원 받는데요. 그럼 나도 200원 주죠. 그 수익을 따져가지고 할 수 있죠. 3방식 근거요. 그 다음에 용도가 쓰면 최우상 5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인문적성이요. 그 다음에 인문적은 그죠? 자연적은 토지 자신만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바꾼 것이 인문적. 그러니까 인문적이라는 말은 토지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파생된 특성으로 주체인 인간이 써먹을 때 그때그때 자기 목적에 따라서 만들고 없애고 후천적으로 만드는 성질을 인문적. 그래서 맨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대요. 그 용도가 많을 따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대요. 다용도성.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체유상의 근거. 물론 체유상은 오로지 용도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부정성에 또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 체유상의 원칙의 의미를 할 때 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체유상이라는 말은 정상적 객관적 사고가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 그렇기 때문에 왜 체유상이 되냐? 부족하니까, 용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동산만 되고 동산 안 된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는 체유상이요. 가장 어쩌니까 유용하게 써놔. 체유상의 근거. 용도 한 가지만 체유상으로 안 나오겠죠? 말 그대로 가장 유효하게 쓰니까 가장이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한 가지만 있으면 그런 말 안 나오겠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수업 끝나면 집에 가실 거죠? 안 가실구나. 가시는 방법이, 오늘은 그래 태양을 만끽하면서 한번 자외선 쏘이면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걸어가 볼까? 아니야, 빨리 가서 개론 공부해야 돼.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야, 오늘은 기분도 꿀꿀하니까 한잔하고 가셔야 돼. 여러 가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썼을 때 어떤 걸 택할까? 체유상. 말 되죠? 두 번째, 입지론, 적지론, 적지론. 그래서 입지론은 어디냐? 적지론은 어떻게? 그래서 입지론은 어떻습니까? 위치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입지론은 위치, 어디 갔어요? 지워버렸네요. 네. 아까 지역 분석, 위치 결정, 입지선정이요. 아무튼 입지론은 어디냐? 여기저기 장소, 위치 결정. 그 다음에 적지론은 어떻게, 그 땅을 뭘로 쓸까? 무슨 용도로 쓸까? 그래서 적지론은 용도 결정입니다. 입지론은 위치 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행과 전환. 이행이 있을 수 있고 전환이요. 또는 아니면 경제적 공급 또는 창조적 공급, 인문적 공급이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바로 전시가 후보지행지는 용도 형성과 밀접하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격 다원설. 제가 먹을수 용도로 바로 돈이죠. 돈 얘기. 용도 한 가지고 돈도 한 가지고 용도 여러 가지면 가격도 여러 가지. 그래서 가격 다원설 또는 다원성이요.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주거졌을 때 가격하고 상가로서 가격하고 농사질 때 가격 틀린 거. 다원설. 그래서 하나 더, 상담 컨설팅.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죠. 용도가 한 가지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컨설팅. 가장 쉬운 얘기가 내비게이션이 컨설팅이죠. 길이 왜 길이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죠? 삼거리 나왔습니다. 좌회전 하시와요, 우회전 하시와요. 그죠? 물어보는 거. 그게 상담 아닌가? 이 땅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는데 뭘로 쓸까? 용도가 한 가지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쓰기 가장 좋을까? 물어보는 게 컨설팅. 그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냐면은 용도에 쓰는 것은 토지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성지를 용도에 대한 변용성, 변용. 용도가 변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변신한다 할 때 변용성, 다용성 같은 얘기고. 그래서 뒤에 보면 1번부터 또 5번까지 쭉 나왔는지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보시면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가운데쯤. 그 다음에 창조적 이용.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오른쪽 끝에 가격 다원설. 네 번째 적지론. 다섯 번째 채용 판단 근거. 그래서 부정성 아주 밀접하다. 그 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여기 두 번째 병합 분할 가능성은 병합. 더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 쪼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을 또 다른 말로 합분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합할합자, 나눌 분자, 합분성.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의 다양성을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 요 얘기가 요렇게. 여기에 사거리에 땅이 하나 있는데 요런 땅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땅. 맞죠?
두 개 더했습니다. 정말 좋은 땅. 이 말이죠. 처음에 빅컴퓨터 이 땅은 용도가 조금 편협하고 안 좋았었는데 이걸 더했더니 병합했더니 정말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맞죠? 이번엔 반대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1000평짜리 요거 하나 있는데 여기다 단독 하나 짓고 살기 좀 허하니까 이거를 100평씩 택지로 10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용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10,000평짜리 사가지고 1000평씩 쪼개서 팔면 정말 돈 될 건데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하면 어쩝니까? 1년 동안 고민해서 싹 풀어집니다. 합격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불에서 돈이 들어온 순간 어쩝니까? 내가 정말 잘 택한 것 같아 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큰 땅 한번 매매하고 한번 큰 걸 팔아고 일명 머리 딱 올라가면 정말 좋습니다. 머리 올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어쩝니까? 보는 것보다 다 돈으로 보여. 저거 진짜요. 그게 못할 때는 몰랐는데 딱 큰 겁을 하나 팔았습니다. 땅에 들어서 한 20평짜리 한번 매매했습니다. 땅만 보면 저거 돈 되는데 건물도 진짜 그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게 좀 과정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병 증감가, 분할 증감가. 자, 더했습니다. 합병 증가 또는 감가. 그 다음에 나눠서 분할 증감가. 자, 요 얘기는 이번에는 요 땅 같은 거 더해가지고 값이 어쩝니까? 요게 4억, 둘이면 8억 플러스 알파. 이 말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다르게, 이번에 이렇게 호텔 얘기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칙이 기여원칙이 어쩌고 균형이 어쩌고 이제 그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원칙과 연결을 시키려고. 현재 호텔 객실은 지금 300실입니다. 근데 주차장 면적 공간은 면적은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객실 숫자하고 지금 요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요. 이 호텔 객실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객실 숫자하고 주차장 면적이 1대1은 아니더라도 좀 몇 개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맞았을 때 내부적 구성 요소가 서로 결합비율이 안 맞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맞죠? 그런데 요금을 보니까 요 녀석이 너무 적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이 호텔 감정평가를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100억. 그러면은 100억은 무엇 때문에? 요놈 때문에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억의 매출의 키는 누가 지고 있어요? 요놈이. 맞죠? 그러면 주차장은 즉 그 호텔의 수익을 높이고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에 어쩝니까? 호텔을 좀 키우고 싶어. 객실은 지금 상대적으로 주차에 비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여도 공헌도가 떨어져요 지금요. 근데 주차장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호텔 전체 매출액을 올리는데 요 녀석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놈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가니까 그럼 주차장은 매출액에 키를 쥐고 있으니까 기여도 공헌도 역할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큰 거죠. 이럴 때 그런 요 녀석 역할이 크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을 역하는데 이게 크니까 넓혀라 좁혀라. 그래서 자 넓힙니다.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 40대 공간 그 다음에 20억 들었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요 두 개 비율을 맞추는 것 이제 균형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기여도에 따라서 균형이 결정되는지 균형에 따라 기여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기여의 원칙은 추가투자 적부성 기준이라고 그래서 썼어요. 우리 열사연수에서 추가투자 적과 관계된 것은 기여의 원칙이 있었고 수익 체증 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 체증 체감 원칙에 따라서 요 녀석이 어쩝니까? 기여도 너무 크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 체증 체감은 상하관계 건물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집약 한계, 초방 한계, 입체적 이용률 그런 말들. 그러면 이번에 좌우관계, 수평관계 나타나는 것은 기여의 원칙. 그러니까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넓히는 것이 균형에 따라 기여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가 가장 큰 아들이에요.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분배 원칙, 기여의 균형 그 네 가지는 체유사의 내부적 요인인데 가장 중요한 키는 어디가 전부다? 기여의 원칙에 다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체증 체감, 기여도에 따라 분배, 기여도의 균형, 기여도에 따라서. 그래서 연역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또 기여원칙 따지면 단순하게 생산 비합이라면 120억 될 건데 아니다.
그래서 기여원칙은 투입된 생산 비합이 아니라 생산성, 기여도, 공헌도.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여도가 높은 거죠. 부족하냐 상대적으로 요 녀석이 부족해서 공헌을 못하는 거죠 지금요. 방향을 거꾸로 보셨습니다. 아니죠. 기여도가 낮으면 줄입니다. 지금 전체 매출액에서 그럼 우리 숫자라고 계산해볼까요? 단순 산술적 계산 이제 전체 100억이었을 때 300실이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억입니다. 여기는 10억입니다. 10분의 100억이니까 단순한 기여도를 따지면은 산술적으로 하자면은 그러면 이 호텔에서는 뭐 때문에 지금 매출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까? 요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여도가 그만큼 점이니까 즉 300실에서 10대니까 한 대당에 30대 공간이니까 단순하게 계산하자면은 100억이 나왔는데 여기는 300실이니까 300실분의 100억이니까 3실당 어쩌면 1억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여기는 100억인데 10대니까 10분의 100억이니까 한 대당 어쩌니까 그죠? 한 대당 10억이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이게 기여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은 녀석은 그만큼 공헌도가 높으니까 늘리세요. 기여도가 낮은 것은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여기에 기여도가 높으니까 호텔 객실을 더 넓혀야 되죠. 기여도가 크니까. 그래야 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낮고 여기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이게 작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높으죠. 높으니까 더 늘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 한 주차장 역할이 크잖아요. 역할 기여도로 봤었을 때 높으니까 낮추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수익에 그 비중이 바로 기여도라니까요. 비중이 공헌도가 기여도라니까요. 기여도 공헌도 똑같은 얘기니까. 요게 역할이 커요 작아요? 괜히 지금 말했어요. 시간이 없는데. 요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요놈이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어쩌면 중요요소는 뜻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도, 기여도, 공헌도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요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100억이 나왔는데 어쩌니까 여기는 어쩌니까 300실 있으니까 100억을 만드는데 300실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은 안 되지만 우리가 기여도를 따져봤을 때 낮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쩌니까 10대가 지금 100억 만드니까 한 대당이 그죠? 10억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주차장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키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 안 일어났으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수를 늘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고용할 때도 어쩌니까 중요한 사람을 더 늘리고 어쩌면 역할을 큰 사람을 더 늘리는 거지 매일 노는 사람 늘리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을 좀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120 플러스 알파라 말은 이 알파가 뭐 때문에 기여도 때문에 나온다는 소리지. 그거 하려고. 그래서 기여도가 큰 녀석은 넓혀.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요. 여기 건물이 지금 100억 나왔습니다. 이때 이번에 수익 분배 원칙 얘기합니다. 100억이 나왔는데 여기다 인건비 60억 하고 예를 들어서 이자에다가 20억하고 경영에다가 10억 하고 지대목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인건비 왜 60억이나 배분했어요? 그만큼 기여도가 높으니까. 이 건물에서 우리 수익 배분의 원칙이란 말은 일정한 수익이 있었을 때 노동 자본 그 다음에 경영 지대 몫을 쪼개주는 것을 수익 배분의 원칙 맞죠? 그냥 수익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지만은 기여도에 따라서 몫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녀석 왜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경영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만큼 인건비가 노동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몫을 많이 배분한 거죠. 딱딱 3분의 1씩 4분의 1씩보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준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기여 원칙 다 들어있다 그 말 지금. 기여도에 따라서 체증 체감을 할 수도 있고 기여도에 따라 수익 분배할 수도 있고 기여도에 따라서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여도 원칙. 그래서 기여 원칙을 추가 투자의 적부성 판단 기준이 제 1번이 바로 기여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말 뜻이. 거기까지만 합시다. 사평 증감가 또 분할 증가가도 어쩌니까 이번에 이걸 잘 쪼개면 또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0억짜리 땅입니다. 1000평짜리. 이거를 잘 쪼개서 하나에 어쩌면 15억씩 한번 받아보자고요. 대신에 이 두 가지 합병 증감가는 증가는 뭐 할 때 요놈의 여기에 맞아야 돼. 여기에.
이 용도가 점이니까 용도 당선은 뭐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용도에 맞게끔 쪼개면 그 다음에 용도에 맞다는 게 여기에 되니까 말 뜻이. 그러니까 합칠 때도 잘 합쳐야지. 그러니까 지금 요걸 40대 할 때는 어쩌니까 체육상대 합쳤다는 뜻이고 이걸 막 290도공을 맞췄으면 너무 크다는 얘기는 어쩌니까 체육상이 안 맞다는 얘기는 용도에 안 맞다는 얘기. 그리고 용도에 안 맞으면은 체육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합병 증가가 아니라 감가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100억 주고 샀다. 그러면 200억 나와야 되는데 원칙은 200억에서 마이너스 알파 나온다는 얘기. 그만큼 기여도가, 그럼 이제 주차장 때문에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그러면 줄이세요. 기여도가 큰 녀석은 넓히세요. 근데 얼마만큼 넓힐까요? 그게 균형. 그래서 기여도에 따라서 균형이 맞춰진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기여도가 먼저. 모든 기준은 어디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호텔도 이 건물도 점이니까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데 연녀석 때문에 올라간대요. 인건비 때 그러면 인원은 점점 충원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노동 역할을 많이 했었으니까. 만약에 자본 때문에 점이니까 돈이 잘 돼간대. 그러면 그만큼 자본 투입량을 어쩌요? 투자를 더 할까 안 할까요? 왜? 그게 기여도가 크니까.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합병 증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정가격. 요거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한정가격. 한정값이란 말은 땅 어쩌니까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요 땅, 예를 들어서 요 땅 요거 하고요. 정확히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딱 가져갑시다. 여기 A 땅하고 B 땅은 완벽히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여기랑 합쳐야지 의미가 있지 요렇게는 합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정가격은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값은 부동성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것만 이제 못 옮기니까. 맞죠? 그래서 한정이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하고 588페이지 가격 형성 일반적 요인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588페이지 왼쪽에 박스 안에 있는 거 페이지 맞았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행정적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행정적이란 말은 정부에서 하지 마세요. 명령, 강제, 지시, 하달. 그래서 규제가, 통제가 뭐 이런 말 등등.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 얘기.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경제적은 교통체계,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사회간접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사회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습, 관습,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건데 환경하고 공공시설은 사회적 관계된다는 얘기. 그래서 부동산 거래 그러면은 경제적입니다. 거래 규제 행정적입니다. 거래 관행 사회적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토성. 거기 국토성이라면 나라님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토성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국가를 전제로 하는 사유재산권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바로 하면 어려우니까 첫 번째 국토성은 그죠 왕토사상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모든 땅은 전부 다 누구 땅이다? 왕 땅입니다. 왕토사상. 그러니까 절대 왕조에서 모두 다 저 왕 땅이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어쩌니까 땅 떼주고 전부 다 자기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어쩌니까 땅을 나눠 공신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왕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신탁사상. 요거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반드시 원래 국가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를 믿고 잠시 맡겨준다니죠. 토지 신탁사상. 그래 결국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국가 걸 잠시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용권을 잠시 빌려온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언젠가 필요할 땐 또 뺏어가겠죠. 그게 뭐라겠습니까? 공익개념.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도로 넓히고 신도시 만듭니다. 도로 넓히고 신도시 만들 국가에서 물어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딱 선거로 나가. 누구 거니까? 국가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국가가 있는 국가가 잠시 빌렸었는데 국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필요가 하면 잠시 그때 다시 환수할 수가 있죠. 대신에 뺏어가더라도 어쩌니까 뭔가 손실적인 보상을 해주고 다 해주는 건 맞겠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국가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썼는지 못 썼는지 감시를 받아야 돼. 또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공법의 규제. 맞죠? 세금도 내고. 그래서 공법 규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니까 공법 규제를 받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살 때도 보고하고, 국가 거니까 팔아도 보고하고, 1년 동안 내 돈도 내가 열심히 썼지만 그동안 고마워하시고 세금도 내야 돼. 이게 전부 다 이런 얘기들. 말 되죠? 예. 그래서 토지는 사유되기 전에 국토의 일부다. 따라서 국가를 전제로 한 땅은 개인 소유권은 없습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부동산은 각종 법률적 근거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래 되고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제 이번 주 끝낼게요. 바로 다음 보면 6번, 4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영속성 얘기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집약적 이용, 그 다음에 토지 부족 문제. 부정성. 부족하다 말하면 못 만드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은 아닙니다. 1번, 3번, 4번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고문을 딱 보니까 니은이 둘 다 있습니다. 니은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야 빨리 푸니까. 지금은 궁금하니까 봅시다. 니은은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 감가상각 안 된다. 당연히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을 봐서 맞으면 답이 5번일 거고 아니면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런 박스형성 문제는 지문이 많으면 5개, 6개 잘 안 나올 거니까 대부분 5개, 4개 나올 겁니다. 좀 길게 쓰면 4개 나올 거고 짧게 쓰면 5개. 그 다음에 디귿번 임장활동, 임장, 장소에 나서 벌써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낱낱이생을 다 애워두면 쉬운 것은 맞는데 못 외우시더라도 부동이 무슨 말, 부정이 무슨 말, 그 말만 알고 있어도 개념만 이해해도 분명히 풀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게 제일 중요한 사실 요거잖아요. 부동산 특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부동산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 용어입니다. 네 번째가 부동산의 정의. 그래서 딱 4가지만 지금 정리하시자고요. 이 4가지를 한번 써보시고 읽어보시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을번은 일물일까? 개별성입니다. 5번째, 거기에 장기적 배려, 가치 보존력 좋다, 투자재, 맞죠? 이렇게 임대차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부동산 경제론을 할 겁니다. 경제론을 많이 좀 할 거니까 좀 더 줄여서 가니까 다음번에 경제론 전부 다 읽어 오셔야 될까요? 그냥 오셔야 될까요? 읽어 오실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